차례의 미투 운동을 시작으로 우리 사회에서 미투 운동이 모든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남성 중심의 사회와 권력 질서에서 살아왔습니다. 이런 것을 따라서 실질적으로 행해지는 모든 폭력이 다 수동이고 폭력입니다. 미투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저한테 내가 미투를 보면서 그게 너에게 상처가 되는 건 줄 알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결국엔 또 그날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자, 이번 이야기부터는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이유종 동아일보 기자가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제 오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투 운동을 통해 인권 실현이 나는 민주주의 마지막 과제에 우리 사회 모두가 동참해달라. 그리고 이 말은 그가 충남도지사로서 남긴 마지막 말이 됐습니다. 미투 운동 지지 선언을 한 지 불과 반나절 만에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논란이 불거진 겁니다. 늘 지사님이 그런 일이 있고 나서는 저한테 했던 말 비밀 텔레그램들이 있어요. 미안하다, 개념치 마라, 내가 부족했다, 잊어라, 다 잊어라. 그냥 아름다운 스위스와 러시아에서의 풍경만 기억해라. 다 잊어라, 항상 잊으라고 얘기를 저한테 했기 때문에 내가 잊어야 되는구나, 잊어야 되는구나. 자, 이유종 기자. 도대체 몇 번의 성폭행이 발생을 했던 겁니까?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일단 김지은 씨는 작년 6월부터 안 지사의 수행비서 역할을 맡았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정무비서로 자리를 옮겼는데 그 기간 동안 해외 출장도 갔었고 서울과 그리고 홍성에 있는 관사 등에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모두 4차례 당했다고 밝혔는데 그 이외에도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지사의 비서는요,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밝혔고, 안 지사는 즉시 도지사직을 사퇴하고 정치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요, 바로 직전에는 이 피해 여성이 안 지사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지금 8개월에 걸쳐서 4번 서울 출장, 러시아 출장, 스위스 출장, 그리고 충남지사 관사에 호출을 한 4번째까지 총 4회에 걸친 성폭행이 있었다라는 김지은 씨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요, 더욱이 바로 지난 2월 25일 여기에 제시된 마지막 날입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는 이날 피해자 김지은 정무비서를 관사로 불러서 미투 운동에 대해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미투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약간의 기색을 보이셨던 것 같은데 저한테 내가 미투를 보면서 그게 너에게 상처가 되는 건 줄 알게 되었다. 미안하다. 너 그때 괜찮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오늘은 안 그러시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엔 또 그날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또다시 그랬다고 하는 게 저한테는 여기는 벗어날 수가 없겠구나. 지사한테 벗어날 수가 없겠구나. 그러니까 김지은 씨가 알고 있는 안희정 전 지사와 우리 대중들이 알고 있는 안희정 전 지사는 전혀 다른 사람의 성향이었군요. 네. 정말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1월 19일쯤이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서지영 검사가 안태근 검사장에게서 성추행을 당했다 폭로하고 난 다음에 미투 운동이 정말 들불처럼 일어났는데 그 이후에 안 지사가 성희롱 피해당한 분들은 적극적으로 신고센터를 활용해달라. 도지사로서 굉장히 여성의 어떤 입장을 충분히 감안하는 듯한 얘기를 했었고요. 자, 그런데 2월 25일 날 피해자인 김지은 씨 말에 따르면 미투 운동 얘기를 하면서 불러서 너가 굉장히 힘들었겠구나, 미안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그 자리에서까지 또 한 번의 그 성폭행 행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참 여기서는 정말 뭐 말문이 막힐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상황이고요. 알겠습니다. 저렇게 성폭행을 하고 난 다음 날 또다시 뭔가 도덕적이고 훈계하는 성차별 같은 것들은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또 대외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안희정 전 지사는 그동안 여성 인권에 대해서 여러 차례 강조해 왔습니다. 지난해 대선 경선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성평등의 나라로 갑시다. 민주주의의 첫걸음은 폭력을 없애는 일입니다. 이 폭력의 원천이었던 이 차별의 마지막 숙제, 성차별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남성 중심적 이 성불평등한 사회에 대해서 사회가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여성에게 불평등한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안희정 전 지사가 저렇게 강조했던 여성 인권과 성평등 모두 다 정치적으로 인기를 얻기 위한 그냥 표현뿐이었습니까? 살참 안희정 전 지사의 이 사태가 참 정말 저도 충격적입니다. 네. 저도 뭐 아는 사이고 해서 한데 사실 이게 지금 그 어떤 면에서 586, 즉 운동권의 대표적인 주자 아니겠습니까? 네. 또 그동안 본인이 활동해왔던 것들이 사실 운동권에 몸담고 있었고 또 정책 활동을 해왔었고 또 민주주의, 인권, 정의 이런 것들을 사실은 부르짖었고 지난번 대선 과정 속에서도 사실은 그런 점들을 많이 강조를 했죠. 근데 지금 실제로 김지은 씨가 폭로한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권위적이고 특히 또 자신의 수행 비서한테 너는 내 말만 들으면 된다라는 식의 굉장히 권위주의적 또 여성 비하적인 그런 발상들과 생각들 또 말들을 한 것들이 드러난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 충격적인 사실은 그러니까 얼마나 좀 겉과 속이 달랐는지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일각에서는요, 수차례 반복된 이 성폭행에 대해서 왜 그 여성은 거절하지 못했냐라는 의문을 갖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피해자에게는 또 다른 상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거절이 통하지 않는 그런 상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안희정 지사 또한 김지은 정무비서에게 늘 내 생각을 말하지 말고 그냥 그림자처럼 살아라. 이 점을 강조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김지은 정무비서는 안희정 지사에게 무조건 따라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수행비서는 모두가 노라고 할 때 예스를 하는 사람이고 마지막까지 지사를 지켜야 되는 사람이라고. 지사님도 저한테 얘기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네 생각을 얘기하지 말라. 그림자처럼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저랑 지사님은 동등한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저는 지사의 뜻이라고 주변인들에게 모두 들었고 지사가 임명했습니다. 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임명이 된 겁니까? 지사가 임명했다라고 말은 했는데요. 네, 김지은 씨는 원래 이제 안희정 지사의 열렬한 지지자였습니다. 아, 그래요? 지난번 선거 대선 캠프 때 사실 네. 그때 이제 선거운동 캠프에서 이제 자원봉사자로 활동을 하다가 네.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충남도지사를 가면서 이제 수행 비서로 발탁이 된 겁니다. 한편 저거는 보면 지금 대선 캠프 활동 시에 지금 활동하는 김지은 씨의 모습이 잠깐 그렇습니다. 얼핏 네, 그렇다 모습이죠? 보니까 근데 처음에 수행비서를 원래 이 정치인들은요 수행비서 남자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수행비서를 여성으로 잘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수행비서를 처음에 했을 때도 주변에서 아마 조금 이상하다는 반응도 조금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워낙 충남에서는 뭐 안희정 지사를 누가 노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아마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제 자신의 수행비서를 임명했고 이게 수행비서가 이제 그 별정직 공무원이거든요. 이게 지금 6급입니다, 사실. 네, 네. 그런 면에서 보면 김준 씨도 본인이 사실은 공무원 6급 되려면 요즘 시험 얼마나 어렵습니까? 네. 그런 측면들을 이용을 해서 아마 상당히 그런 관계가 형성됐지 않나 싶습니다. 네네. 뭐 약간 첨언을 드리자면 조금 전에 나오는 그 김지은 씨가 수행하는 모습은 캠프 때는 아니고 캠프 네, 지난해 때는 12월이라고 홍보 하거든요. 기획팀에서 네. 대선 캠프에 홍보 일을 했었고 작년 7월부터 도지사의
수행비서로 지금 나오는 그 네네. 여러 가지 토크 콘서트라든지 강연장, 그다음에 대외적인 행사에 그 안희정 지사가 사실은 차기 대권 후보로 굉장히 앞서 있는 그런 인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외 행사를 많이 했거든요. 거의 전국적으로 많이 했는데 그때마다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같은 차를 타고 앞에 기자들이나 뭐 카메라 기자들이 이렇게 안희정 지사에게 그 뭔가 코멘트를 따기 위해서 이렇게 붙었을 때 앞에를 정리하고 뭐 질서를 잡고 뭐 이렇게 하고 또 지지자들이 와서 사진 찍어달라 그러면은 네. 대신 사진을 찍어주기도 하고 정말 옆에서 밀착 수행을 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저런 끔찍한 일을 겪고 있으리라고는 정말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양지열 변호사님, 지금 김지은 씨가 어제 방송에서 공개한 메신저 내용을 보면 지금 안 전 지사가 일방적으로 계속 메시지를 보내고 있고 김지은 씨는 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 자체만으로도 일종의 거절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보이죠. 그리고 이제 저것도 저 메시지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비밀로 보내는 메시지 방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아예 사라져 버리는데 네. 그 방에서도 대화가 없으니까 또 다른 방으로, 그러니까 다른 코스를 만들어서 메시지를 좀 보낸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렇게 남아있는 말씀하신 것처럼 미안한데 아무도 해도 연락을 해도 저기 나오지 않습니까? 연락을 해도 전화를 안 받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완곡하게나마 김지은 씨로서는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거절의 의사표시를 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배들한테 도움을 요청을 한 적도 있었는데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있죠. 선배질이라는 게 이제 뭔가 그러니까 그게 분명히 여성들끼리라든가 아니면 남자 선배라도 뭔가 좀 옳지 않은 일이 온당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다는 그래서 충분히 짐작할 만한 정도로까지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아하. 그런데 그리고 그 사람은 뭔가 김지은 씨에게는 주변에 이제 안 지사에게 마치 말을 전해서 그런 일이 없을 것처럼 또 얘기를 했다. 하지만 네. 달라진 것이 없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왕에 이제 검찰에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도대체 얼마만큼이나 어떤 요구가 있었는지 왜 계속됐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수사를 통해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자, 일단 김지은 정무비서의 성폭행 이 폭로, 피해 사실의 폭로가 터진 직후에 가장 빠르게 움직인 곳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여당, 민주당이었습니다. 1시간 만에 안 전 지사를 제명하기로 결정을 했네요. 네, 어제 JTBC 보도가 있고 난 다음에 한 9시에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네. 바로 이제 제명 조치를 취하기로 했는데 아마 여당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지금 이 사안 자체가 보면 본인들의 지지층과도 직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젊은 층이나 20, 30대 여성층 같은 경우에 이런 요즘 미투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이지 않습니까? 네. 아마 그런 면들을 빨리 꼬리를 끊어야 되겠다. 아마 그런 판단에서 한 것 같은데 네. 사실 이렇게 끊는다고 민주당 책임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주당이 유력한 대권 주자였고 또 네. 지금 뭐 앞으로 당대표도 나갈 가능성이 있는 분이었는데 네.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미투 운동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렇게 좀 미온적으로 대처를 해왔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본인들이 직접 당사자가 되니까 저렇게 빨리 꼬리를 끊어버렸는데 네. 과연 집권 여당으로서 저렇게 그냥 제명만 하면 다 능사냐 이런 비판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안희정 지우기에 나선 민주당의 입장, 글쎄요, 다급한 건 알겠습니다만 이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도 갑자기 이 선거운동 중단에 나섰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희정 전 지사가 그 여권의 차기 유력 잠룡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래서 네. 안희정 마케팅이라는 거를 적극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박수현 전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그 실제로 안희정 지사와 친구 사이였기도 했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그 오늘 뭐 기자들을 만나서 여러 정책 간담회도 하려고 했는데 충격적이다 그러면서 전면 선거운동을 중단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예비 후보로서 선거운동을 중단한다. 사실상 거의 그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힐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또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의 성폭행 논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특히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선 때 얼마나 나를 비판했습니까? 그런데 시작이 되고 본격적으로 되니까 얼마나 민망한 사건들이 좌파 진영에서만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 차에는 내 각시 외에는 태워본 일이 없습니다. 좀 더 가열 차례 해가지고 좌파들 좀 더 많이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현정 네. 의원님 어떻습니까? 일단 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거는 좋으나 지금 저렇게 좌파들이 더 많이 걸렸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표현은 좀 당 대표로서는 조금 또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사실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여당과 진보의 야당의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금 여성 인권에 대한 문제고 권력 구조에 대한 문제입니다. 과연 권력 있는 남자들이 여성들을 그동안 핍박하고 어떤 성적인 그런 문제를 폭력을 가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이 이 문제가 터졌을 때 그동안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지금 이제 오늘 여성당 조안위원회 이름으로 해서 저렇게 이제 안희정 지사가 터지니까 저렇게 나오는 것이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앞으로 그러면 이 자유한국당이 과연 이 문제에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문제에서는 회의적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문제를 정략적으로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말라는 것이죠. 정말 이번 기회에 뭔가 그동안 벌려왔던 모든 권력에 의해서 여성들이 핍박받았던 문제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검토를 하는 게 필요한데 또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쟁점으로 가져간다는 것은 나중에 그러면 자유한국당의 혹여 만약에 자유한국당 관련자가 나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그런 문제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가 이 문제는 좀 다른 차원에서 접근했으면 합니다. 네. 자, 미투 운동은 이 시간 현재도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정치권으로 퍼지고 있는 미투 운동 앞으로 또 어떤 폭탄들의 내용으로 다시 이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현종 위원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